오늘 우리가 7대 예언 가운데 지금 윤석열 운명은 어떻게 될까? 네. 그다음에 지금 깝죽대는 검사들은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지금 깝치는 판사들은 어떻게 네. 될까? 조이대 운명도 궁금하고 지기현 운명도 궁금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나 노벨상 안 주면 핵무기 쓸 거야 하는 트럼프 운명도 궁금하고. 네. 이런 놈들 좀 풍선으로 한번 해보는 것 어때요? 그러시죠. 아, 기대가 됩니다. 그냥 조악하지만. 자, 그러면 첼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의 7대 예언 시작해 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 첫 번째가 주가 5천 돌파할 수 있을까 하는 네, 거 한번 네. 여쭤보고 싶은데 네. 참고로 추석 전인 10월 2일 3,500을 뚫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3,500 뚫을 수 있을까 했는데 3,500 뚫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9만전자 되고 네. 이렇게 지금 추세는 좋아요. 네. 연말 안에 5천 갈 수 있다 없다. 연말 안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예. 이 제일 이제 핵심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 불안의 현재 핵심은 역시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죠. 이게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우리가 그걸 받아주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럼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맥시멈이 1,000억 불입니다. 예. 예, 그것도 이제 끊어가지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그것도 이제 분할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제일 중요한 변수는 미국 그 언론을 보면 굉장히 자주 이제 12월 달 선고로 예상되는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에 대한 판결이거든요. 예. 이제 1, 2심은 뭐 전부 다 그 미국 헌법 위반이고 무효다. 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또 상무장관 러트닉이나 베센트 재무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예. 방송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만약에 그 미 연방 대법원이 위헌 무효를 때린다 예. 하더라도 우리는 개별 관세, 품목별 관세로 그냥 계속 밀어붙이겠다. 자동차라든가 뭐 철강, 알루미늄 이거는 개별 관세거든요. 이번 그러니까 미 연방 대법원 판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거법이 달라.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12월 달에 연방 대법원은 저는 뭐 99.9%, 100% 위헌 무효가 날 거라고 봅니다. 위헌이다. 네, 미국 그 언론도 다 그런 취지로 그 전문가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저는 한다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그게 수정헌법 위반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헌법, 미국이 독립 전쟁을 영국하고 벌인 이유도 보스턴 차 사건. 우리는 영국에 우리의 대표를 의회에 보내지 못하는데 왜 영국 왕실은 우리한테 세금을 그렇게 때리느냐.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 라는 게 이제 그 독립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잖아요.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이 쓴 독립선언문의 핵심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게 1, 2심 그 판결문의 핵심도 관세도 세금이다. 그걸 때리려면은 미국 의회가 해야 된다. 대통령이 행정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미국 지금 그 보수 대법관이 6명, 진보는 3명, 보수는 저 트럼프 손을 들어줄 거다라고 미국의 보수 언론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보수 미국 대법관들도 허용하지를 않을 거라고 다들 보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이거는 미국 독립 정신을 뭉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트럼프가 위헌 무효로 패소하면 품목별 관세도 밀고 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미 미국의 여론 구조가 공화당 지지자들도 50% 이상이 트럼프의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가 과반수가 넘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거의 90%. 우리 지난 3년 동안 윤석열에 대한 우리 여론 구조하고 비슷합니다. 70%, 평균 70% 이상의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방 대법원이 그렇게 때리면 여론 구조는 더 급격히 바뀔 것이고 또 내년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품목별 관세도 밀어붙이기는 어렵다. 이제 이게 정리가 돼야 우리 코스피 5천이 가능할 거다고 저는 보고 이 잠재적인 이 충격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렇게 뚫고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네요. 미국 변수가
결국은 크다.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주가는 완전 수직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네. 추세라고 본다면 금방 5천이 될 것 같다 하는 게 우리 심리고 전망인데 그 변수가 발목을 잡을 거다. 네네네. 5천을 그러면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는 넘을까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맨 처음에 5천 얘기했을 때 택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네. 저는 또 그 수치를 대통령이 어떤 정책 목표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걸 또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또 그게 마치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뭔 것처럼 되면 그게 결국 이제 이런 외생적인 충격들이 막 트럼프가 생기고 하려면 이게 주춤주춤 하는데 그게 마치 이재명 정부의 능력 지표처럼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일단 친기업적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반노동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그 배임죄를 폐지한다. 그거는 사실 오래 전부터 이제 기업인들의 어떤 수건이었고 또 이 배임죄라는 게 완전히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예요. 이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영인들한테 가장 위험한 게 사법 리스크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투자를 하지만 주주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투자가 실패하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판사가 검사가 내가 보니까 너 잘못했어. 너 배임죄야. 잡아넣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업인을 배임죄로 쳐넣는 나라는 없습니다. 선진국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배임죄 폐지는 그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지금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악질적으로 기업의 돈을 손해를 입힌다든가 하는 배임 행각은 막아야죠. 그런 걸 또 허용하는 선진국도 없습니다. 그거는 다시 이제 대체 입법을 통해서 한다는 거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이 주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뭐 기업한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예. 그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또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예전에는 배임죄 없애야 된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배임죄 폐지한다고 하니까 이건 뭐 이재명 대통령 그 배임죄 관련된 거 대장동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털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 논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이나 이런 것도 이제 배임죄로 이제 기소를 했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지금 터무니없는 걸 배임으로 걸어가지고 판사가 검사가 또는 판사가 그거를 내가 판단해 볼게.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5,200만 주권자가 혁명가들이 선택한 어떤 국민 주권을 흔들어 버리는 정도까지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봐도 그런 경우에 배임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국힘당 하는 거 보면 참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싶은 게 배임죄도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막 그거 사법부 독립 침해한다라고 공격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이 했어요. 맞습니다. 더 심하게 했어요. 맞습니다. 막 찾아가가지고 막 쳐들어간다고 안에 들어가고. 네, 더 심했죠. 막 그러는 거 보면 국민들이 이런 걸 다 기억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근데 또 다 기억하죠. 그럼요. 언론이 기억하니까. 예. 네. 근데 지금 배임죄 그거를 제도적으로 폐지하고 이제 보완해야 된다 하는 그 연장으로 그 선거법 제가 여기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공직선거법에 있는 그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선거 때 했다 해가지고 당선을 날려버린다든가 하는 그 행위 그거는 제가 이건 없어져야 된다. 이건 굉장히 그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악법이다. 역시 그러한 처벌 조항을 둔 선진국은 없습니다. 선거에. 선거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좀 과장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본인의 경력이나 학력이라든가 재산이나 이런 거를 속이면 그건 처벌해야죠. 당선도 무효화시켜야 되지. 그런데 뭐 어떤 행위에 대해서 약간 과장적인 거 그런 거를 가지고 보고 정치적으로 정치 검찰들이 이걸 가지고 놀잖아요. 민주주의를. 그건 역시도 없애버려야 돼요. 또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겠죠. 이재명이 그 2심에 파기환송돼 있는 거 그게 행위에 대한 거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그것도
터무니없는 걸로 그런 거죠. 네, 그것도 저는 동시에 그 행위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철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주가 5천 뚫을까? 올해 안에는 어렵다. 힘들다. 내년에는 이재명 가능하다. 정부 안에 내년입니까? 네, 내년에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 네, 내년 연말까지.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는 5천 더 넘어설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 전제 조건을 잘 이제 정책적으로 완성해 나간다면.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제가 사실은 트럼프 얘기는 좀 후반부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주가 얘기하다가 미국 변수 나와서 네네네네. 트럼프 얘기 나온 김에 네. 트럼프 운명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트럼프가 좀 오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하죠. 너무 많이 하죠. 이게 내년 지방선거, 아니 내년 중간선거를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 트럼프의 이런 그 오바 액션이 먹힐까? 트럼프 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트럼프의 정치적 운명은 내년 하반기에 있는 중간선거죠. 중간선거에 100% 참패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거 트럼프가 1월 달부터 이제 취임을 했잖아요.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지지율이 높아야 되는 때죠, 트럼프가.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제가 붙인 명칭이지만 이 갱스터 임페리얼리즘의 깡패 제국주의예요. 이거 과거에 제국주의라는 게 있었지만 앞에 깡패를 붙여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공화당 지지자들도 반대가 과반수다. 이미 지금 뭐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미국 국민들의 경제적 돈으로 계산하면은 일단 이익이거든요. 우리나라한테도 뭐 500조 내놔, 뭐 일본한테는 800조 내놔, 뭐 이렇게 막 뜯어내니까. 그러나 미국 그 시민들도 장기적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언론도. 이게 유지될 수가 없다 이거지. 이 정책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전 세계를. 그러면 결국은 미국 경제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을 계속 지도자로 해서 되겠냐? 그럼 견제해야 된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는 그거는 안 할 거예요. 역사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프레지던시라는 직에 대한 그 존중이 워낙 센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년 그 11월 달 에 있는 중간선거에서 완전히 참패시켜야 된다. 지금도 그렇게 여론이 급격히 돌아가니까요. 근데 그래 되면은 트럼프의 정치적인 그 힘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두 번째 예언으로 트럼프 지방선거 어떻게 될까라고 저 예언을 한번 들어봤는데 지방선거 참패할 것. 중간선거. 내년 지방선거가 입에 붙어가지고 중간선거 참패할 거다. 그러면 2-1로 지금 노벨상 목매달고 있잖아요. 심지어 핵무기 얘기하면서까지 노벨상 얘기를 하니까 그 노벨상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요? 없어요. 저는 없다고 100% 없다고 봅니다. 네네. 노벨 평화상이잖아요. 이 양반은 세계의 평화를 지금 짓밟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트럼프의 이 깡패 제국주의 때문에 모든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도 뭐 지금 막 민심이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인들 안 그렇겠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 할 거 없이 서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미국 시민들도 폭발하고 있는데 이 세계를 너무나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 세계 경제가 사실은 지난 한 30년간 WTO 체제, 그게 이제 자유주의의 어떤 그 이상을 전 세계적으로 경제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거기에 중국도 들어왔잖아요. 아니, 심지어 자유주의, 자유무역주의는 미국이 주장을 수십 년간 했고 중국은 좀 그 반대되는 그런 거였는데, 아니, 지지난주에 시진핑 그 주석도 우리는 자유주의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지난주에 중국 왕이 외교부 장관 만나가지고 일국의, 이제 미국이죠. 어떤 일반국의 일방적 보호주의, 일방주의에 우리는 자유주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결연히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을 준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평화상 얘기를 하니까. 네네네. 그러면 오늘 트럼프 그림을 한번 일단 가볼까요? 한번 그려볼까요?
이제 뭐 완전히 조잡하지만. 트럼프의 운명을 한번 우리가 봐보도록 할까요? 이게 이제 운명의 풍선인데 네. 여기에 우리 이병철 화백님께서 트럼프 얼굴을 한번 그려가지고 네네네. 이걸 한번 터트려 볼까요? 네네. 자, 그럼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림 한번 그려주십시오. 네. 이게 굵은 사인펜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인펜이 이거보다 더 굵은 거. 그 매직펜. 매직펜 같은 거. 예. 이거 네임펜이구나 이거는. 예, 맞아요. 그게 또 더 잘 그려지죠. 네네. 이건 더 터질까봐 제가 약간 예, 조심스러워요. 예. 설날에는 매직펜을 준비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자, 우와.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우리 이병철 화백님의 작품입니다. 자, 이 트럼프의 운명 우리가 점쳐봤습니다. 트럼프, 미안하지만 노벨상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내년 중간선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이자의 운명 어떻게 될지 이걸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이 결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운명. 아, 이거 안 걸립니까? 이야, 그야말로 예, 이렇게. 풍자. 예, 풍자네요. 풍선을 찌른다. 네. 풍자. 예. 그렇네요. 풍자. 자, 트럼프의 운명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잠시 통쾌했습니다.